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은 마무리되고 철거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모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들어온 소식이었죠. 민원 묵살. 철거 작업에서 수차례 민원 제기가 됐지만 묵살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이제 행정기관인 시나 구청에서는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이나 답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이런 위험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행정 민원에 대한 사항에서 위험한 민원, 일반 민원, 뭐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 민원 이거에 따라서 좀 분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언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놔뒀다가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불분명한 게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민원을 했으면 담당과의 전문 행정 공무원한테 연락이 갔으면 자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험을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요? 적극 행정 그런 게 좀 수반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지자체로까지 문제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8일 전 6월 1일이죠. 한 시민이 철거 현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다며 민원을 동구청에 제기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근데 6월 2일쯤 아마 오후쯤 된 것 같거든요. 큰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수술하는 소리에 지금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급하게 자기도 끊고 조합에다 바로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자, 민원을 묵살한 지자체도 문제지만 두 번째로 짚어보면 철거 계획서,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를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층에서 하층까지 한꺼번에 부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축물 해체에 관련돼 있는 행정 규정상에서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 그 계획대로 시행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시 감독이냐 비상주 감독이냐 이거 갖고 또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위험한 공정입니다. 철거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1인의 감리자가 현장에서 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형식만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을 들어보니 오후에 나온 기사였어요. 감리자가 사건 다음 날 10일이죠. 새벽 3시에 이제 일부 자료를 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히는 걸 보니 어쨌든 무슨 제도급 혐의, 네. 사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제도급을 주는 과정에서의 허술한 관리들, 허술한 그런 관리자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도급, 하도급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는데 네. 이제 건축 현장의 특성상 그 제도급 또는 하도급 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또 일용직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도권 밖에서 자꾸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추는 교육을 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지금 수십 년간 일어나고 있는 관행들이라고 하면은 그 관행을 원천적으로 게임 룰을 바꿔야지만 이런 좀 암묵적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지. 우리가 5년 뒤에 또 지난다고 해도 이러한 뉴스가 안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들 노력을 하겠지만요. 그러면은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재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때문인 게 맞고요. 이제 공사 현장 건설업자들은 또 이제 도급에 따라서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급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사 역량이 커지니까 더 큰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인력에 비해서는 그 공사를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하도급을 주고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갚게 되고 그러면 또 하도급은 그게 또 생존해서 같이
현장을 꾸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료는 완벽한데 현장에서는 그 소료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서류상으로 완벽하지만 진행되는 건 다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사실 시행업체라든가 이쪽은 모르는 상황인 채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류처럼 완벽하게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 감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감리는 서류를 보고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요. 근데 그를 현장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민원이 왔으면 공사 그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도 감리 기관에 확인을 해봐라라는 조치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게 다 문서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잠원동 그 사건에 있어서 현장 관리소장 그때 실형 2년을 받고 네. 현장 감리자 등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처벌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항상 처벌에 대한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처벌만 높인다고 이게 고쳐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좀 뭔가 현명한 판단 또는 일어났던 거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한 그 과정이 현장, 그다음에 공무원, 법, 제도 모두 다 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스스로가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안전문화 의식 수준이 많이 낮다는 얘기를 듣는데 네. 또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문화 의식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사고 현장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